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웅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카오에 대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카카오는 그 계열사들을 포함해서 그동안 제 채널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었던 기업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도 조금 안 좋은 쓴소리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이걸 영상으로 찍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2023년도 관련된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수강생분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분이 이제 카카오에 물려 계신 분인데 카카오 그래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공부를 좀 해보시려다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너무 이상한 숫자가 하나가 있길래 내가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차근차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카카오가 다시 한번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들이 또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주주의 가치를 조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들을 좀 미리 걸러볼 수 있을지 카카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오시죠. 지금 화면 보시면 2023년도 카카오 손익계산서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물론 이제 올해 2분기, 반기까지 실적이 다 나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좀 실적이 눈에 띄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카오는 2023년도 보시면 영업수익, 매출이죠. 매출은 괜찮았어요. 한 6조 8천억 하던 회사가 7조 5천억 정도 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도 좀 잘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기대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카카오는 2022년도에 5,7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었다가 4,600억으로 영업이익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거 자체만으로도 조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근데 더더욱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간혹 가다가, 그리고 특히 이런 IT 플랫폼스러운 기업들은 영업이익 밑에 단을 잘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 굉장히 숫자가 많이 틀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주가를 결정하는 순이익, 당기순이익 단에서 숫자가 영업이익에 비해서 많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좀 살펴드려 보면 기타 비용이요, 원래는 없었어요. 이 정도까지 숫자가 크진 않았는데 2조 3천억 어치 되는 기타 비용이 잡혔어요. 그럼 영업이익에서 4,600억이 났는데 밑에 기타 비용에서 2조 3천억이 났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highly likely 순이익은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예정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주석에 가셔서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좀 찾아보면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게 1조 9천억 가까이 타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도요 7천억이 조금 넘게 타 있었던 게 2023년도 한 해 동안 더 확대가 돼서 1조 9천억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무형자산에 가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무형자산에서 제가 조금 편집을 해왔는데 영업권이라고 하는 친구랑 기타의 무형자산이라는 친구를 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잡힌 게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영업권에서 손상차손이 한 1조 5천억 정도 났고요. 기타의 무형자산 쪽에서 3천억 정도 나서 그렇게 해서 합해서 한 1조 9천억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났다는 얘기고요. 밑에 보시면 취득 원가 및 장부 금액이라고 해서 2023년도 한 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수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해서 영업권의 손상차손 누계액이 3조 2천억, 기타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이 한 4천억 정도 나와서 합해서 3조 7천억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각각의 회계 계정 과목을 일일이 정의를 찾아서 파들어가지 않아도 뭔가 느낌이 쎄하다라는 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굳이 해석을 드려보면 무형자산에 영업권이라고 하는 친구랑 기타 항목들이 있었는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를 떨어내야 되거든요. 떨어내는 과정에서 부채는 가만히 있는데 자산이 줄어들려면 자본이 오른쪽에서 같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손익계산서에서 무형자산이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손상을 잡아야 되죠. 손실을 인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몰라도 영업권과 기타의 무형자산 쪽에서 손실이 작년 한 해 동안만 1조 9천억이 잡혔고 그동안 누적된 금액으로는 3조 7천억이 잡혔다는 얘기니까 카카오가 뭔지는 아직까지 몰라도 무형자산 관리를 조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영업권과 기타의 무형자산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보면, 자, 화면 보시면 카카오가 어떤 회사를 인수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 아마 카카오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카오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모나 여러 가지 투자받은 돈으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 여러 가지 신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돈을 되게 많이 썼어요. M&A를 되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가 어떤 스타트업이 보이는 거죠.
얘를 인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가 회계상 가치, 장부가액이라 그래요. 장부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1,000원 정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장부상 가치가 1,000억이라고 해서 우리가 M&A를 1,000억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장부에는 참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뭐 기술력이라든가 핵심 인력, 핵심 인프라, 무형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실제 인수가액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부상 표현되지 않는 가치 포함해서 인수가액을 실제 지불한 금액이 1,700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회계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카카오가 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오면서 자기 장부에 추가되는 거는 1,000억의 자산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불한 인수가액은 뭐 현금으로 줬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현금이 1,700억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들어오는 숫자는 1,000억인데 나가는 숫자는 1,700억이 되죠. 그럼 숫자가 얼마만큼이 비어요? 네, 그렇죠. 700억이 비게 됩니다. 그럼 700억을 우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무형자산의 영업권 또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잡힙니다. 제가 여기서 아마 뭐 회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뭐 PPA라고 하는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강조를 드리진 않을게요. 700억의 일부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빠지고요.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분류가 안 되는 나머지 금액이 영업권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700억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수가 되는 스타트업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숫자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을 주고 카카오가 인수한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다. 그게 영업권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나눠서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봤었던 숫자를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자, 취득 원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잡혔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가 영업권이 7조 2천억이 잡혔고요. 기타의 무형자산은 1조 7천억이 잡혔습니다. 근데 23년도 연말 기준으로 손상차손 누계액, 누적 금액인 3조 2천억이 잡혔고 기타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누계액이 0.4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카카오의 장부 금액으로 남아있는 숫자가 영업권인 4조가 남아있고요. 기타 무형자산이 0.7조, 7천억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비율을 얼추 계산을 해보면 M&A를 카카오가 진행하면서 그동안 지불했었던 프리미엄 가치의 원가가 7조 2천억, 1조 7천억 합해서 한 8조 9천억, 9조 가까이 되는 숫자였는데 이게 그동안 깎이고 깎여서 남아있는 금액을 합치면 4조 7천억이 됐던 얘기입니다. 이걸 퍼센트로 해보면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만 카카오가 그동안 진행했었던 M&A, 근데 M&A를 하면서 지불했었던 프리미엄 가치의 40% 정도는 훼손되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회사를 인수해서 그 인수했던 회사들 중에서도 어디가 망가져서 이 영업권의 손상차손이 타느냐라는 걸 설명을 드려보면 카카오 사업보고서를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 무형자산 밑에 영업권과 관련된 세부 내역이 나오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손상 관련된 내용, 빨간색 박스 친구 한번 보세요. 음악 서비스 쪽에서 한 2천억 정도 손상이 잡혔고요. 기타 모바일 서비스 쪽에서 한 6천억 잡혔고 게임 사업 쪽에서 한 2천억 정도 잡혔어요. 그리고 엔터 쪽에서 되게 숫자가 많이 잡혔죠. 한 4,500억 정도 숫자가 잡힌 거예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그래놓고 여기 주석 2번에 가보니까 SM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가 인수한 회사죠. 타파스 엔터테인먼트, 라이온 아트 스튜디오, 그리고 멜론 사업부 각각의 사업부에서 손상이 좀 많이 탔다. 얘네들이 인수하면서 잡혔었던 영업권이 많이 까졌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그때 강의를 하면서 집중했었던 포인트는 뭐에 있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있어요. 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집중을 하냐면 앞에서 주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주로 탔었던 기업들 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잡혀 있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 주 카카오의 종속 기업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주 카카오가 있고 그 밑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인수합병했던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망가졌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회사들이 망가졌냐를 따라가고 싶은 거죠. 지금 보니까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산하 M&A 대상들 중에서 멜론 쪽에서 2,300억 정도 손상이 탔고요. 여기 보면 이게 금액이 되게 크죠. 영어로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4,6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 요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타 있다는 겁니다. 전 갑자기 궁금해졌죠. 오케이, 카카오 엔터가 멜론을 인수해서 뭔가 잘 안 돼,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하는 거는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강의하면서 느꼈었던 건 이런 거죠. 도대체 타파스 엔터테인먼트는 또 뭐냐? 멜론에서 발생했었던 영업권 손상차손보다 타파스 엔터테인먼트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타파스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타파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2021년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미국의 타파스랑 레딧이라고 하는 플랫폼 찾아보니까 웹툰하고 웹소설 쪽이더라고요. 이 두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1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볼까요? 타파스와 레딧이는 각각 6천억과 5천억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래서 합해서 1조 1천억이라는 거예요. 카카오엔터는 미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타파스나 레딧을 기반으로 북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 네이버랑 항상 비교를 해보시면 카카오가 뭘 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최근에 상장한 회사죠. 물론 상장가고 나서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상장시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웹툰 하면 역시 네이버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공유하고 계시죠. 카카오가 여기에 지고 싶지는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미 쪽에서 웹툰하고 웹소설의 성장성이 되게 두드러졌는데 네이버 웹툰이 진출하는 거에 발맞춰서 우리도 지지 않겠어, 우리도 질 수 없지 라고 하면서 들어갔었던 게 타파스, 레딧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진출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던 게 타파스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기업이냐, 무너져가는 기업이냐라고 찾아보니까 타파스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올해 1월에 나왔었던 기사를 보시면 미국에 있는 타파스 하루 거래액이 2억 원을 돌파할 때 하루에 2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은 뭐 거래, 뭐 GMV라고도 표현을 하고 혹은 매출 이런 것들로 가치가 설명이 될 텐데 타파스는 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뭐 이익이 나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잘 나가고 있어요. 열심히 성장하려고 고군분투하고 그게 나름의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도대체 이 타파스를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영업권 손상 차수는 왜 잡히냐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되는 지점인데 타파스가 성장하는 기업,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기업인 거는 맞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타파스랑 레딧을 합쳐서 1조 1천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인수할 만큼 이 기업들이 좋았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보시면 얘네들이 예컨대 뭐 장부 가치로 따졌을 때는 7천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실제 인수금액은 1조 1천억이었죠. 그럼 한 뭐 4천억 정도의 영업권이 탔을 텐데 막상 인수하고 보니까 내가 1조 1천억 원어치 지불할 만큼의 가치는 아니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 한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인수하면서 잡아놨었던 영업권이 됐든 기타의 무형자산이 됐든 그런 무형자산 항목들을 깎아 내려와야 됩니다. 회계는 이거를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너네가 실적 잘 나와줄 때까지 손상 안 잡고 기다려줄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회계 기준은. 그러니까 바로 이게 손상으로 이어졌었던 거죠. 그러면 타파스가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너무 비싸게 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적용시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고를 때 혹은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이 종목이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주식 투자의 수익률이 절대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이냐, 당연히 일단 좋은 기업이어야 되겠죠. 근데 좋은 기업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고 나서 그래서 그 기업의 가격이 어느 정도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기업이 요만큼 좋은데 주가는 요 정도 수준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수치를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좋은 기업일지언정 좋은 주식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엔터가 타파스를 인수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했었던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기업이 좋고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주가가 적정한 수준이냐, 너무 고평가냐, 혹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하냐라는 판단까지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배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라고 하는 기업 자체를 밸류에이션 오랜만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조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밸류에이션의 결과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카카오를 매수하라든가 매도하라든가 라는 절대 그런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관점에서 그저 참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드린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카카오 보시면은 2023년도는 뭐 적자가 났어요. 앞에서 기타 비용이 탄 거는 뭐 너무 obvious하니까 그건 적자가 났을 것 같고. 근데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숫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미래 숫자 기준으로 보시면 2024년도 예상되는 순이익, 요 밑에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보세요. 3,8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촬영 9월 초쯤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예상되는 당기순이익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주식시장은 최소 9개월에서 1개월 정도의 미래를 선행해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럼 2024년도가 4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3,800억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카카오를 밸류에이션 하기는 너무 오바라는 거죠. 그럼 2025년도 예상치를 갖고 와보자는 거죠. 이때 이 숫자가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거라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5천억이 나온다고 치고 포워드로 잡아볼게요. 5천억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냐라고 보니까 제가 자료를 만들었었던 8월 2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17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P 레이시오를 따지면 32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포워드로 따졌는데도 32배가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거예요. 기업이 정말 어마무시한 성장, 어마무시한 마진을 내고 있지 않는 이상 32배를 주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카카오가 사실 여기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순이익도 계속해서 뭐 중간중간 적자가 나고 무형자산 손상차손도 오늘 우리 다뤄드렸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고 있고 뭐 매출이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했을 때 카카오가 과연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30배의 PER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대답을 드릴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2023년도 과거 순이익 기준이 아니고 이미 포워드로 잡아놓은 2025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32배가 나오는 거는 너무 비싸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기준으로 주가가 4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참 카카오 주식을 들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따졌을 때 카카오는 아직도 비쌉니다. 그만큼 11만 원 넘어서 올라갔었던 지난 한 3년 전에 카카오가 정말 너무 심했다라는 거 강조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무형자산을 논해봤습니다. 타파스 그리고 레디시라고 하는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인수합병하면서 잡혔었던 영업권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누적돼 있었던 영업권과 기타 무형자산의 40% 가까이가 깎여나가 있는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었고요. 기업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손상이 차손이 잡히냐? 인수합병은 얼마나 싸게 혹은 얼마나 비싸게 인수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까지 조금 팁을 드리면서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지만 카카오가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있다라는 말씀 정리드렸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